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리오염 손해배상보장법 강의 제1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유리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의 의의와 내용,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요건, 보험자 등의 항변권과 책임 제한에 관한 내용, 보험자 등에 대한 소송의 관할에 관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조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의의인데요. 법 제16조는 선박 소유자의 손해 전보 또는 유리오염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험자 등에 대한 유리오염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및 보험자 등의 책임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로는 책임협약의 임코 초안의 채택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되었지만 최종 채택안의 패키지의 내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즉 책임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두게 된 이유는 피보험자인 선박 소유자가 지급불능에 빠지는 등의 경우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리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조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1항 유조선에 의한 유리오염 피해자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등에 대하여도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보험자 등은 유조선 선박 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항 보험자 등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6항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와 같이 3개의 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음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입니다. 유조선에 의한 유리오염 손해가 발생하면 선박 소유자와 보험자 등 간에 보장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한 이후 피해자가 보험자 등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직접 청구권의 행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보험자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등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먼저 법적 성질에 대해서 보험자 등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배상액의 지급 청구인데요. 이 법적 성질을 두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설과 또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결국 손해배상액을 보험회사가 자기가 피보험자와의 사이에 계약된 보험계약에 근거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지급, 즉 배상액의 지급을 보험금 지급 형태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청구권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지급 청구권이다.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해준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상은 아니란 것이죠. 과거에는 미국 등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은 우리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 해석을 두고 보통 P&I 클럽에서 두고 있는 선지급 원칙, 즉 피보험자, 선박 소유자가 먼저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된다는 그 조항과 약관과의 사이에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 청구권 인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박 소유자의 지급불능에 대비한 것입니다. 피보험자인 선박 소유자가 지급불능에 빠지는 등의 경우에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계약 등 보장계약의 체결을 강제하고 있어도 피해자의 구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적 피해 구제의 용이성입니다. 이 가해자인 선박 소유자가 외국인이고 위험에 처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나라에 그 선박 소유자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지만 보험자가 그 나라에 소재하고 있거나 또는 그 나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의 구제가 더 용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선박 소유자의 지급불능의 대비와 국제적 피해 구제 용이성이 직접 청구권 인정의 필요성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확실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접 청구권의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청구권도 선박 소유자의 고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요. 유료오염 손해의 피해자의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지급의 청구는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박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유료오염 손해가 당해 선박 소유자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는 법적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고요. 이는 공공질서의 관점이나 강제보험제도의 취지 또 공평타당한 보험제도 운영의 가능성에 비추어 보아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선박 소유자의 고의의 해석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를 의미합니다. 즉 고의는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에 한한 것이고 선장 기타 선박 소유자의 사용인의 고의는 피해자의 청구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또 법인인 경우에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요. 선박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선박 운항의 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업무 집행사원 등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의의 범위인데요. 선박 소유자가 고의로 자기가 직접 유료오염 손해를 일으킨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로 제3자를 시켜서 유료오염 손해가 생기게 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의의 대상은 유료오염 손해를 생기게 할 고의이고 유료오염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사고의 발생에 대한 고의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의의 입증 및 해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보험자 등이 당해 유료오염 손해가 선박 소유자의 고의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한 경우에만 피해자의 청구권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항변권으로서 인정되는 것과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요. 보험자 등이 피해자로부터의 직접 청구에 대해서 면책되어야 할 선박 소유자의 고의의 요건은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계약 내지 보장계약에 의해서 보험자 등이 본래 전보 또는 담보해야 할 범위에 대해서까지 보다 완화된 조건인 보험자 등의 면책을 정한 경우에도 보험자 등은 피해자로부터의 직접 청구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선박 소유자의 항변권입니다. 먼저 항변권의 범위입니다. 보험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청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은 당해 유료오염 손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선박 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에 한합니다. 항변 사유로는 당해 유료오염 손해가 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사유에 의해서 생긴 것, 선박 소유자 또는 다른 보험자 등이 이미 책임 제한을 해서 책임 제한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와 제척기관의 경과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도 역시 항변 사유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항변권의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변권 제한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법 제16조 제2항은 보험자 등이 보장계약상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 기타의 특수 사정에 의해서 선박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그 근본적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주장 가능한 항변이라는 것은 보험자 등이 본래 당해 피해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예컨대 보험자 등이 이미 일부의 지급을 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이라든가 관할위원의 항변, 중개계약의 존재에 기한 항변 등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주장 불가능한 항변이라는 것은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상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한 항변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2인 이상의 보험자 등에 의해서 보장계약의 한도액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그 중의 1인의 보험자 등에 대해서 직접 지급 청구가 이루어진 때에도 그 보험자 등은 자기의 전보 또는 담보해야 할 보장계약상의 한도액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보험자 등의 손해배상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용 규정입니다. 보험자 등에 대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유료오염 손해배상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자 등의 지급 책임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6항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또 보험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청구받은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한 때 보험자 등은 법 제5조 제5항 각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가해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로부터의 직접 청구를 받은 보험자 등은 당해 손해배상액 지급 청구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것에 의해서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자 등의 책임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 제한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보험자 등은 여하한 경우에도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해 유료오염 손해가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생긴 것인 때에도 책임 제한의 권리를 저해받지 않습니다. 또 보험자 등이 책임 제한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서 책임 제한 기금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도액은 당해 선박에 대해서 선박 소유자가 자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액수와 동일합니다. 또 보험자가 복수일 경우에, 즉 보험자 등이 2명 이상이고 각 보험자 등의 전보 또는 이행담보액을 포함하여 법정 책임 한도액이 되는 경우에도 1인의 보험자 등이 책임 제한을 주장하는 때는 자기의 전보 또는 담보해야 할 금액의 여하에 구속받지 않고 책임 한도액의 전액에 대해서 책임 제한 기금을 형성하지 않으면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책임 제한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 제한의 범위입니다. 보험자 등에 의해서 책임 제한이 되면 그 효과는 당해 유료 오염 사고에 대한 유조선 선박 소유자, 다른 보험자 등에 대한 모든 제한 채권에 미치게 됩니다. 다음은 제한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제한 채권자는 다른 수익 채무자에 대해서 청구 집행할 수는 없고 그 제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책임 제한 기금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으로 됩니다. 책임 제한의 주장은 보험자 등이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책임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책임 한도액의 전액에 대해서 책임 제한 기금을 형성해야 합니다. 또 제한 채권자는 기금으로부터 비율에 따라서 변제받게 됩니다. 한편 보험자 등은 다른 보험자 등 또는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 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자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 손해배상액 지급의 청구권은 당해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당해 유료오염 손해의 원인이 된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더 이상 보험자 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보험자 등에 대한 유조선 유료오염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관할에 대하여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문을 보겠는데요. 제17조 보험자 등에 대한 유조선 유료오염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관할. 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소송을 법 제12조에 따른 관할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 제17조는 피해자가 법 제16조에 기해서 보장계약의 보험자 등에 대해서 직접 유료오염 손해의 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관할법원에 대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험자 등에 대한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관할은 일반 관할과 특별 관할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일반 관할을 보면 첫째, 보험자 등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것. 두 번째, 손해배상액 지급 청구권자의 주소지. 이를 의무이행지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압류 가능한 보험자 등의 재산의 소재지 법원입니다. 또 특별 관할에 대하여는 책임예비약 제7조 제8항 제9조의 규정을 받아들여 유료오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의 관할 법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료오염 손해 발생지의 법원입니다. 당해 유료오염 손해의 발생지 법원이 당연히 토지관할상 가능하고요. 또 선박 소유자 소재지의 법원도 가능합니다.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이 되겠습니다. 또 재산 소재지 법원으로서 압류 가능한 선박 소유자의 재산의 소재지 법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요.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요. 앞으로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해사법원이 관할하게 되겠죠. 현재의 그 법령상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별 관할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할의 선택적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적 관할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의 관할은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의 소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 등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보험자 등이 부산에만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존재하지 않아서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 청구권 행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청구권은 우선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선박 소유자와 보험자 등 간의 보장계약의 존재를 다음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액 지급 청구서를 작성해서 적절한 관할법원을 선택하고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 청구권은 유료오염 사고의 발생, 보장계약의 확인, 청구서의 작성, 또 관할법원 선택, 소송의 제기 순으로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접 청구권 행사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 소유자의 고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척기간인데요. 유료오염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 또는 원인사고 발생일로부터 6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보험자 등의 항변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자 등은 선박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자 등이 책임 제한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선박 소유자의 고의 여부, 제척기간, 보험자 등의 항변 가능성과 책임 제한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하고 이러한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접 청구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박 소유자의 고의의 입증입니다. 이 선박 소유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보험자 등의 책임이나 실무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선박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누구의 행위를 법인 자신의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복수보험자의 책임의 범위가 문제되는데요. 보험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보험자의 책임 범위와 구상권 행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보험자가 책임 제한을 주장할 경우 전체 책임 한도액에 대한 책임 제한 기금을 형성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직접 청구권 제도의 국제적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협약에 있어서 책임협약에서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럽인데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접 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직접 청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도 국제협약에 따라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 청구권은 이미 선진화된 회원국의 대부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접 청구권 제도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볼 때 제도적 의의는 피해자 보호 강화, 신속한 배상, 국제적 조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박 소유자의 직업불능 등의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를 통해 보다 신속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직접 청구권이 없을 때는 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보험자가 배상액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 다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보험자 등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보험자의 재정 능력에 의해서도 이런 손해배상은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면 보험자는 재정 능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은 오히려 이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난 이후에 보험자와 선박 소유자 사이에 구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적 조화인데요. 국제협약의 기준에 맞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제적 조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이러한 제도의 한계도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고의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선박 소유자의 고의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실무적 한계가 있고요. 또 보험자 등의 책임 제한으로 인해서 완전한 배상은 어렵습니다. 이는 이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가 즉 유료오염 손해배상 보장 제도 자체가 완전한 손해배상은 불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손해를 배상해 줌으로써 최소한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의 손해배상을 보장하자는 뜻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국제적 관할 문제입니다. 국가 간 관할 문제로 인한 소송의 복잡성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는 유료오염 피해자가 선박 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등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보험자 등이 입증해야 합니다. 또 보험자 등은 선박 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자 등은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직접 청구권은 3년 또는 6년의 채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다음은 관할과 관련해서 피해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소송을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직접 청구권의 의 또 직접 청구권의 제한, 보험자 등의 항변, 책임 제한과 소멸, 또 재판 관할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이상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